밀실 야담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조선 후기 전국 장터를 누비는 한 장돌뱅이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박춘복이라 하였는데요. 입담 하나만큼은 천하제일이었죠. 어디를 가든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물건을 팔 때도 그저 값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온갖 재미난 이야기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여보시오, 이 동이 하나면 집안에 복이 들어온답니다. 왜 그러냐고요? 물을 담으면 달빛도 함께 담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람들은 그의 말재주에 감탄하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춘복이 평소와 다름없이 장터에서 물건을 팔고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 은방울 굴러가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아가씨가 어느 상인의 말에 실실 웃고 있더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절간의 범종이 울리는 듯한 깊고 맑은 소리가 춘복의 귀에 들려왔어요. 땡 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말하길 운명을 만나면 그런 종소리가 들린다고 하더군요. 춘복은 그때까지 그런 말을 믿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아가씨를 본 순간 온몸에 정율이 일었습니다. 아가씨의 이름은 옥단이었어요. 나이는 20살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눈은 별빛처럼 반짝였죠.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건 그 웃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춘복은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면서 옥단을 지켜보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저 아가씨가 왜 하루 종일 웃고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서 춘복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옥단의 웃음이 단순히 실없는 웃음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지나가면 옥단이 먼저 다가가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고마워하시면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할머니, 지금처럼 항상 웃으셔요. 그러면 건강도 따라와요. 그러자 할머니도 덩달아 웃게 되고 무거웠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또 어느 날은 장터에서 아이 하나가 엄마를 잃고 울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옥단이 아이 곁에 앉아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따라 엄마가 아이를 찾을 수 있었죠. 춘복은 며칠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옥단의 웃음은 마치 따뜻한 햇살 같아서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장터 사람들은 옥단을 보고 실실 웃는 안악이라며 가볍게 여겼지만 사실은 그 웃음 덕분에 모두가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었던 거였어요. 저 아가씨 하루 종일 웃기만 하네. 머리에 든 게 없나 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춘복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옥단의 웃음 속에서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느꼈거든요. 마치 깊은 산속 우물처럼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속은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맑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춘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옥단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에서 자꾸만 그 종소리가 울려 퍼졌거든요. 땡, 땡 하고 말이죠. 운명이 자꾸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춘복은 용기를 내어 옥단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이 춘복이라는 놈이 하는 말 좀 들어보시겠소. 옥단은 여전히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며칠 동안 아가씨를 지켜봤는데요. 아가씨의 웃음이 이 장터를 환하게 만들고 있더군요. 사람들은 아가씨를 가볍게 보지만 저는 압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요.
옥단의 눈이 약간 놀란 듯 커졌습니다. 자신의 웃음을 진심으로 알아봐주는 사람을 처음 만났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아가씨가 웃으면 할머니도 웃고, 아이도 웃고, 장터 전체가 웃게 되잖아요. 이런 귀한 능력을 가진 분과 이 못난 장돌뱅이가 함께 평생 웃으며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갑작스러운 혼담에 옥단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복숭아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아름다웠죠. 그런데 잠시 후 옥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고마운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어떤 사정이든 들어보겠소. 옥단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웃음이 많아 가벼워 보이지만 웃음 뒤에는 깊은 사정이 있어요. 저희 집에는 1000냥이나 되는 빚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얼른 도망가시지요. 옥단이 장난스럽게 이야기해서 춘복은 긴가민가 했지만 이내 깨달았죠. 설령 그 빚이 있다 한들 옥단이를 잡아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리곤 곧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땡 하고 말이죠. 이번엔 더욱 크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빚 때문에 웃음을 잃을 수는 없지 않소. 그 빚도 웃어 날려봅시다. 정말 그런 확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춘복의 입이 있는 한 말로든 웃음으로든 그 빚을 갚아보겠소. 아가씨의 웃음은 1000냥보다 더 귀한 보물이니까요. 옥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웃음을 가볍게만 보던 사람들과는 달리 춘복은 그 웃음의 진짜 가치를 알아주었거든요. 정말 저와 함께 이 무거운 짐을 지실 건가요? 정말 후회하실 텐데요. 무거운 짐이라니요. 옥단 아가씨와 함께라면 그 어떤 짐도 가벼워질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그렇게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맑고 순수한 마음만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마치 결이 같은 영혼의 단짝을 만난 것과 같았죠. 둘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장터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고 옥단의 웃음과 춘복의 재담으로 잔치는 한껏 흥겨웠죠. 신혼 첫날 밤 장인어른께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춘복아, 이제 사위라고 불러야겠구나. 내 입 하나로 1000냥 빚을 갚는다더니 듣기만 해도 든든한 말이구나. 춘복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정말로 지키고 싶은 목표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겼죠.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저녁, 옥단이 집 마당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어요. 빚쟁이들이 또다시 찾아온 것이죠. 옥단이 아버지는 아들 없이 딸 하나뿐이고 춘복도 사실 오갈 데 없는 처지라 처가댁에 들어와 함께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과거에 옥단이 아버지는 장사로 크게 성공했던 적도 있었지만 몇 해 전 곡식 장사에서 큰 손해를 보며 1000냥이라는 빚을 지게 되었거든요. 김씨, 이번 달 이자라도 좀 갚아야 하지 않겠소. 키 큰 빚쟁이가 마당에 서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옥단이 아버지는 어깨가 축 처져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곧 마련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몇 달째 듣고 있소.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 건가. 그때 춘복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그 빚은 저와 이야기하시오. 빚쟁이들이 춘복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자네가 누군데 나서는 거야. 옥단이의 남편이자 이 집 사위 박춘복이라고 하오. 장인어른의 빚은 이제 제가 책임지겠소. 옥단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춘복의 팔을 잡았습니다. 춘복아, 이건 내가 질 빚이 아니다. 너희는 알아서 살 길을 가거라. 장인어른,
이제 저도 이 집 사람입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지요. 빚쟁이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장돌뱅이 주제에 천냥을 갚겠다고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반드시 갚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평소 장난기 많던 축복의 모습과 달리 아주 냉철하고 진지한 모습이었어요. 빚쟁이들이 돌아간 후 옥단이 아버지는 마루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50을 훌쩍 넘긴 나이에 등은 굽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어요. 한때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상인이었는데 이제는 빚 때문에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딸아이 좋은 사위 만나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는데 이 늙은이 때문에 너네가 별일을 다 보는구나. 옥단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을 위해 평생 고생했는데 오히려 딸에게 짐이 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거든요. 춘복이 장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장인어른,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른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그 덕분에 옥단이가 저렇게 잘 크지 않았습니까?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제가 이 집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춘보가, 고맙긴 하지만 천냥이 어디 쉬운 돈이냐. 너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다. 이런 험한 꼴을 못 보게 너네도 얼른 나가 사는 게 더 낫겠구나. 옥단은 부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구부정한 어깨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 고생하신 아버지가 이제는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이고 계시니까요. 그날 밤 춘복과 옥단은 작은 방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방님, 오늘 놀라셨지요?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고 계시네요. 나는 괜찮소. 그런데 장인어른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옥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저 때문에 더 괴로워 하시나 봐요. 딸 하나 시집 보내놓고도 집만 지웠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춘복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그런 생각하지 마시오. 장인어른은 훌륭한 분이시오. 다만 세상이 어려워 잠시 고생하고 계실 뿐이지요. 정말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갚겠소. 아니, 갚아야만 하오. 다음 날부터 춘복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팔 때마다 장인어른의 구부정한 어깨가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옥단이 억지로 짓는 웃음 뒤에 숨은 걱정도 보였고요. 어느 날 저녁 옥단이 아버지가 혼자 마당에 앉아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달빛 아래 그 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보이던지요. 아버지, 왜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 나와 계세요? 옥단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무슨 소리세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 늙은이 때문에 고생만 시키는구나. 옥단은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좋은 남편도 만났고 아버지도 계시고요. 그래도 이 빚 때문에. 옥단이 아버지는 딸의 말에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춘복은 매일 밤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장사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하루벌이로는 이자도 제대로 갚기 어려웠으니까요. 봄바람이 완연해진 어느 날 춘복은 장터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양의 큰 상단에서 말제주 겨루기 대회를 연다는 것이었어요. 상금이 무려 1000냥이나 걸렸다고 하더군요. 아이고, 1000냥이라니. 전국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다던데. 우리 같은 촌놈이야 꿈도 못 꿀 일이지.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춘복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1000냥. 바로 장인어른의 빚과 같은 금액이잖아. 그날 저녁 춘복은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양에서 말제주 대회를 연다고 하오. 옥단이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말제주 대회. 네, 상금이 1000냥이나 된답니다. 그 말을 들은 옥단이 아버지의 얼굴이 잠깐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춘보가 혹시 너, 예, 나가보려고 합니다. 안 된다.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옥단이 아버지가 펄쩍 뛰었어요. 1000냥이라는 돈이 눈앞에 있지만 사위가 창피를 당할까봐 걱정됐거든요. 장인어른, 저를 믿어주십시오. 춘보가 그곳에는 한양의 내로라 하는 학자들과 상인들이 모인다고 하지 않느냐. 우리 같은 시골 사람이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단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부인, 이번이 기회일지도 모르오. 평생 이런 기회가 또 오지 않을 거요. 절박한 사람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법이지요. 춘복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장터에서 사람들을 웃기고 감동시켜온 자신의 재주를 믿었거든요. 장인어른, 만약 제가 그 대회에서 이긴다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습니다. 지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옥단이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셨습니다. 딸과 사위에게 짐만 지우고 있는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한심했지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지라 이번 기회가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희망이 들었거든요. 춘보가 정말 괜찮겠느냐? 네, 반드시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옥단은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방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솔직히 말하면 두렵기도 하오. 하지만 부인을 보면 용기가 나오. 저요? 부인의 웃음을 보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요. 요새 그대의 그 옥구슬 같은 웃음소리를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오. 옥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방님의 말솜씨는 정말 대단해요. 저도 믿고 있어요. 고맙소, 부인. 다음 날 춘복은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옥단이 아버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사위의 굳은 의지를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춘보가 이것 좀 가져가거라. 장인어른이 작은 주머니를 건네주셨습니다. 여행길에 쓰라고 모아둔 돈이었어요. 장인어른,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다, 가져가거라. 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춘복은 장인어른의 마음을 받아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옥단이 남편의 짐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꼭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이기고 지는 것보다 무사한 게 더 중요해요. 걱정 마시오. 부인의 웃음소리를 생각하며 힘을 낼 테니까요. 춘복이 마을을 떠날 때 장터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해 주었습니다. 춘복이 힘내라. 꼭 이기고 와. 그들의 응원 소리를 등에 지고 춘복은 한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멀리서 옥단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환한 웃음이 춘복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춘복은 대회장의 웅장함에 놀랐습니다. 큰 마당에는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대부분 번듯한 옷차림의 학자들과 상인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저기 봐라. 시골뜨기가 하나 왔네. 옷차림을 보니 장돌뱅이 같은데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온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춘복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속으로 옥단이 웃음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자 각자 순서대로 나와 재주를 뽐냈어요. 어떤 이는 어려운 한문을 줄줄 외웠고 어떤 이는 고사성어를 가지고 웅변을 했습니다. 모두들 학식이 뛰어났지만 매번 비슷비슷한 지식 자랑이었기에 사람들의 반응은 시원찮았어요.
앙증맞은 신동들의 말재주들도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춘복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 반, 비웃음 반의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춘복이 대회장 가운데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장터를 돌아다니는 박춘복이라고 합니다. 시골뜨기가 뭘 할 수 있겠어? 누군가 야유를 보냈지만 춘복은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한문은 잘 모릅니다. 어려운 글도 읽지 못하고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만큼은 읽을 줄 압니다.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의 마음은 다 사로잡을 수 있지요.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장터에서 흥정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지. 그럼 이런 경험은 어떠십니까? 같은 물건인데 어떤 상인에게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어떤 상인에게는 싸게 주고 산 일들 말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거든요. 춘복은 장터에서 겪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욕심쟁이 할머니가 온 마을에 기부한 이야기, 고집쟁이 영감을 설득한 이야기, 싸우던 사람들을 화해시킨 이야기 등등.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사람들이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춘복의 이야기에는 삶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어느 날 장터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싼 물건만 골라보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리 비싼 건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손자 홀레비 마련하느라 돈이 없다고요.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 비싼 물건을 공짜로 드릴게요. 대신 손자 혼례 때 저희도 초대해 주세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왜 그러느냐고 물으시더군요. 왜 그랬어요? 관중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할머니처럼 손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분의 잔치에 가면 복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잔치에 가서 그 복을 받으면 더 이익이지요.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래서요? 나중에 그 할머니 손자 혼례에 정말 갔는데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그 마을에서는 제 물건을 사려고 줄을 섰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춘복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이란 게 뭘까요? 글자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말의 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아닐까요? 대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천냥이라는 돈도 소중하지만 사람 하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값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마지막에 춘복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 대회에 나온 이유는 사실 상금 때문입니다. 천냥이라는 돈이 소중해서 나왔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의 빚을 갚으려고요. 하지만 설령 제가 지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서 제 진심을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여러분의 응원을 받고 마음을 얻고 가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대회장이 잠시 조용했다가 갑자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심사관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우승자는 박춘복입니다. 춘복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상금 1000냥을 받은 춘복의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로 장인어른의 빚을 갚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금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온 춘복을 보고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특히 옥단이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로 이긴 것이냐? 예, 장인어른. 이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습니다.
말하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옥단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몇 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드디어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춘보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장인어른, 이제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빚쟁이들이 소식을 듣고 몰려온 것이에요.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던데 돈을 마련했다면서요? 얼른 정리합시다, 우리. 예, 마련했습니다. 춘복이 상금 주머니를 내밀었지만 빚쟁이 두목이 코웃음을 쳤어요. 잠깐만요. 원금만 갚으면 되는 줄 아십니까? 몇 년 동안 밀린 이자도 쳐야지요. 이자요? 그렇습니다. 원금 1000냥에 이자까지 하면 합이 1500냥이 됩니다. 춘복과 장인어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1000냥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자까지 치면 500냥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런 이자는 처음 듣는 소리요. 계약서를 다시 보십시오. 분명히 적혀 있을 겁니다. 빚쟁이들은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정말로 복잡한 이자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500냥은 또 어디서 구합니까? 1000냥도 너무나도 큰 돈입니다. 그건 저희는 모르는 일이요. 하여튼 한 달 안에 구해 오십시오. 빚쟁이들이 돌아간 후 집안 분위기는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춘복은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는 이상 법적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춘보가 미안하다. 계약서를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장인어른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복잡하게 만든 거지요. 옥단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서방님, 이제 어떻게 하지요? 방법을 찾아야지요. 아직 한 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장터에서 두 장정이 물건 값을 두고 크게 싸우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물건이 그런 값이 어디 있어? 시장 가격이 그렇다니까. 구경꾼들이 몰려들고 상황이 험악해져 갔습니다. 그때 춘복이 나섰어요. 잠깐. 두 분 이렇게 싸우면 누가 이익을 봅니까? 이 사람이 누구야? 저는 이 장터에서 장사하는 춘복이라고 합니다.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둘 다 틀린 게 없더군요. 무슨 소리야? 춘복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잠깐. 두 분께서 다투시는 걸 보니 재미있는 생각이 드는군요. 무슨 소리야? 두 분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한 분은 하늘이 파랗다고 하시고 다른 분은 구름이 하얗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어요. 김상인께서 말하는 가격은 고향 산골에서의 값이고 이서방께서 말하는 가격은 한양 장터에서의 값입니다. 똑같은 물건이지만 어디서 사고 파느냐에 따라 값이 다른 거지요. 아, 그렇구나. 이런 건 어떨까요? 산골 할머니가 도시 손자에게 쌀을 보내실 때 산골 값으로 계산하시겠어요? 도시 값으로 계산하시겠어요? 그야 산골 값으로 하겠지. 맞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할머니께 용돈을 드릴 때는 도시 값으로 넉넉히 드리지요. 왜냐하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두 사람이 무릎을 쳤어요. 아, 그 말이구나.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인께서는 좋은 물건 주고 싶다는 마음이고 이서방께서는 합당한 값 받고 싶다는 마음이시잖아요. 그럼 두 마음을 모아서 가운데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요? 김상인께서는 조금 비싸게 주시는 대신 정말 좋은 물건임을 보장받으시고 이서방께서는 조금 싸게 파시는 대신 믿을 만한 당고를 얻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이익이지요.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더니 이마를 딱 치며 말했어요. 고놈 참말이네. 그래, 우리가 왜 이런 걸 몰랐을까? 그럼 그렇게 하지요. 싸움이 해결되자
구경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놈 참 말을 잘하는구나. 이 상황을 지켜보던 빚쟁이 두목은 춘복의 말솜씨에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혼례를 앞둔 집에서 양가 어른들이 문제로 다투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딸을 시집 보내는데 함과 예물이 너무 적지 않소? 요즘 세상이 어려운데 무리한 요구 아니오? 양쪽 다 할 말이 있어서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때 또 춘복이 나섰습니다. 두 분 어른님들,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중간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면 어떨까요? 자네가 누군가? 장터에서 장사하는 춘복이라고 합니다. 요즘 장터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중재하고 있어요. 춘복은 양쪽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자식에게 밥을 차려주실 때 큰 그릇에 적게 담아주는 것과 작은 그릇에 가득 담아주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정성스러워 보입니까? 두 어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당연히 작은 그릇에 가득 담아주는 게 더 정성스럽지. 맞습니다. 그릇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을 얼마나 정성껏 채웠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넘치도록 담아주는 어머니 마음이 진짜 보물이지요. 그게 무슨 뜻인가? 혼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이 크고 예물이 많다고 해서 사랑이 큰 게 아니에요. 작은 함이라도 정성을 가득 채워보내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혼례 예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릇보다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더 소중한 거지요. 두 어른이 서로 바라보더니 이마를 딱 치며 말했어요. 아이고, 고놈 참말이네. 그래, 우리가 그릇만 보고 있었구나. 두 어른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랑 아버님, 며느리가 이쁘고 착하면 함이 좀 적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야, 물론이지. 신부 아버님, 사위가 딸을 잘 대해주면 예물이 좀 적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당연하고 말고. 춘복이 손뼉을 쳤어요. 그럼 됐습니다. 함과 예물은 마음을 전하는 그릇일 뿐이에요. 밥그릇이 화려해야 밥이 맛있는 게 아니듯 함이 많아야 마음이 큰 게 아니지요. 그럼 예단은 어떻게 하지? 예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시집가서 잘 살라는 어머니 마음이 담긴 게 진짜 예단이지요. 신랑 아버지가 무릎을 쳤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겉만 보고 속을 못 봤네. 신부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춘복이 말이 맞다. 사위 됨됨이가 좋으면 그만이지. 함이 많고 적고가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신랑 아버님께서는 함에 우리 아들이 평생 딸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편지를 넣어 보내시고 신부 아버님께서는 좋은 며느리로 키워주셔서 고맙다는 답장을 써주시면 어떨까요? 두 어른이 서로 손을 맞잡았어요. 그렇게 하자. 춘복이 덕분에 정말 좋은 교훈을 얻었네. 이렇게 해서 혼례가 무사히 치러졌고 양가 모두 춘복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춘복의 평판이 높아졌어요. 특히 빚쟁이들도 춘복의 인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온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빚쟁이 두목이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당신 사위를 지켜봤소. 네. 춘복이라는 친구 말이오. 참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옥단이 아버지와 춘복이 어리둥절했어요. 빚쟁이 두목이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싸움이 날 뻔했을 때 춘복이가 말 한마디로 해결했지요. 그리고 혼례 때문에 다투던 집안도 화해시켰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춘복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빚쟁이 두목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당연한 일이라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빚쟁이 두목이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춘복이, 내가 고백할 게 있소. 예. 사실 나도 옛날에는 빚쟁이였소.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내 아버지께서 장사를 하시다가 큰 빚을 지셨지. 그때 내 나이가 20살쯤 되었나. 매일 빚 독촉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 빚쟁이 두목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그 빚 때문에 밤낮으로 고생하셨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소. 그런데 나는 겁이 났어. 평생 그 빚에 매여 사는 게 두려웠단 말이야. 춘복이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집을 버리고 나왔소. 아버지 혼자 남겨두고 말이야. 빚쟁이 두목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그 뒤로도 몇 년을 더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지. 나는 한 번도 돌아가지 못했어. 면목이 없어서. 그런 일이. 그때 나는 다짐했소. 언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겠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 말이야. 빚쟁이 두목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변했소. 돈만 보게 되고 사람은 안 보게 되었지. 내가 원래 하려던 일이 이게 아니었는데. 춘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당신을 보니 깨달았소. 저를요? 당신은 내가 그때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고 있더군. 장인어른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함께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하잖소. 빚쟁이 두목이 춘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당신 장인어른을 보니 우리 아버지가 생각났어. 빚 때문에 고개 숙이시던 모습 말이야. 그런데 당신 장인어른은 사위 덕분에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셨잖소. 장인어른께서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 아니야, 춘복이. 당신이 훌륭한 거요. 나는 그때 도망쳤지만 당신은 끝까지 함께 했으니까. 빚쟁이 두목이 품에서 빈 문서를 꺼냈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께 못다한 효도가 남아있소. 이제라도 그 마음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어. 무슨 말씀이신지. 이 남은 500냥 받지 않겠소. 대신 부탁이 있소. 부탁이요? 앞으로 이 동네에서 나 같은 못된 과거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사람들이 다투고 원망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 수 있게 말이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3년 후 당신이 그 일을 잘 해주신다면 이 문서를 태워버리겠소. 그게 내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인 것 같아서. 춘복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못다한 아들 노릇을 당신이 대신 해준 셈이니까. 빚쟁이 두목이 문서를 흔들며 말했어요. 이 문서는 내가 보관하고 있겠소. 3년 후에 이 동네가 평화롭다면 그때 태워버리지요. 춘복이 깊이 인사를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소. 내가 아버지께 못다 드린 마음을 당신이 받아주는 거니까. 빚쟁이 두목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빚쟁이들이 돌아간 후 옥단이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몇 년 동안 짓눌렸던 빚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춘복아, 내 덕분이다. 정말 고맙다. 내가 무슨 복으로 이런 사위를 얻었을까. 장인어른,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옥단이의 저 웃음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이고 장인어른의 인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단도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껴안았어요. 서방님 정말 대단해요. 부인의 웃음이 저에게 힘을 주었소. 그날 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오랜만에 마음 편히 식사를 했습니다. 상차림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간소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가볍고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빚에서 완전히 해방된 후 춘복에게는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툼이 있을 때마다 춘복을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춘복이 우리 집 땅 경계 문제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나? 춘복아, 장사하다가 말다툼이 났는데 중재해 줄 수 있을까? 춘복은 이런 일들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꺼이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옆 마을과 물길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요. 가뭄이 심해서 물이 부족한데 어느 마을이 먼저 써야 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마을이 위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써야지. 아니야, 우리 마을에 논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써야 해. 양쪽 마을 사람들이 모여 큰 소리를 쳤어요. 자칫하면 큰 싸움이 날 뻔했습니다. 춘복이 이번에도 내가 해결해 주겠나? 마을 이장이 춘복을 찾았어요. 해보겠습니다. 춘복은 양쪽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물이 부족해서 걱정이 많으시지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걱정이 많고 말고 농사가 우리 밥줄인데 어떻게 지어? 맞습니다.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싸우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사람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서로 싸우느라 시간과 힘을 낭비하는 동안 정작 농사일은 누가 합니까? 그야.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로 싸울 시간에 함께 물길을 새로 파보는 건 어떨까요? 물길을 새로 판다고? 예. 산 위에 작은 저수지를 만들어서 양쪽 마을이 함께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그런 큰 일을 어떻게?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위쪽 마을에서는 인력을, 아래쪽 마을에서는 도구를 제공하면 어떨까요? 다음 달은 또 반대로, 그 다음 달은 또 반대로 해보지요. 그럼 서로의 고충도 알고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춘복의 제안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수지를 관리하는 것도 함께 하면 됩니다. 양쪽 마을에서 번갈아 가며 말이지요. 결국 두 마을은 춘복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함께 힘을 모아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가뭄에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춘복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멀리서도 중재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은 장터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상인이 너무 싼 값으로 물건을 팔아서 기존 상인들이 장사에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어. 저도 먹고 살아야 하는 건 마찬가지지 않나요? 양쪽이 팽팽히 맞섰어요. 춘복이 나서서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두 분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뭔데? 혹시 산에 나무가 많으면 서로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인들이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소리야? 산에 보면 키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덤불도 있지요. 그런데 서로 죽이지 않고 다 같이 잘 자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야. 각자 다른 자리에서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키 큰 나무는 햇빛을 받고 작은 나무는 그늘에서 자라고 덤불은 땅을 지키지요. 기존 상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많은 상관이 있지요. 지금 두 분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방식으로 팔려고 하기 때문 아닙니까? 새로운 상인이 끄덕였어요. 맞긴 하네요.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기존 상인님께서는 오래된 단골의 믿음을 파시고 새로 오신 분께서는 새로운 손님의 호기심을 파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춘복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기존 상인님은 이 물건이 좋은 건 저희가 몇 년 동안 확인했습니다.
믿고 사세요라고 하시고 새로 오신 분은 새로 들어온 물건입니다. 한번 써보세요라고 하시는 거지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하게 사고 싶은 손님은 기존 상인님께 가고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은 손님은 새로 오신 분께 갈 거 아닙니까? 두 상인이 서로 바라봤어요. 더 재미있는 건 서로 도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운다고? 새로 오신 분이 새 물건을 들여오시면 기존 상인님께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며칠 써보시겠어요? 라고 하실 수 있지요. 그러면 손님들이 더 믿고 살 거 아닙니까? 기존 상인이 무릎을 쳤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왜 서로 적이라고 생각했을까? 새로운 상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네요. 같은 물건을 팔면서 서로 깎아내릴 생각만 했네요. 바로 그겁니다. 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손님은 싸게 사고 싶어 하고 어떤 손님은 확실한 걸 사고 싶어 하거든요. 춘복이 손뼉을 쳤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다른 특색을 살리면 모든 손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지요. 산의 나무들처럼 말입니다. 두 상인이 서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앞으로 서로 도우며 장사해 볼까요? 좋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춘복이 참말을 잘하네. 산의 나무 이야기 정말 쉽게 설명해 주었어. 이런 식으로 춘복은 갈등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옥단도 남편을 도왔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질 때마다 환한 웃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씨에 싸우지 마세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거예요. 옥단의 웃음을 보면 아무리 화가 난 사람도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사람들은 이 부부를 말과 웃음의 부부라고 불렀습니다. 춘복의 말솜씨와 옥단의 웃음이 만나면 어떤 갈등도 해결되었거든요. 몇 해가 흘렀습니다. 춘복과 옥단 부부는 장터 어귀에 작은 주막을 하나 열었어요. 이름하여 웃음 주막이라고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웃음 주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옥단이 환한 웃음으로 손님을 맞았어요. 주막이라고 해서 술만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곳이었어요. 춘복 형님, 저희 집 문제 좀 들어주세요. 옥단 누님, 요즘 마음이 답답해서 그래요.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것보다 이 부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러 더 많이 왔어요. 어느 날은 총각 하나가 울상을 하고 왔습니다. 춘복 형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일인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고백을 할 용기가 안 나요. 춘복이 웃으며 말했어요. 용기가 안 난다고? 그럼 용기가 날 때까지 기다릴 건가? 평생 용기가 안 나면 혼자 늙어 죽을 텐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하오.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전하는 거요. 진심요? 그 아가씨를 정말 좋아한다면 그 마음 자체가 용기가 되지 않겠소? 옥단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진짜 마음은 저절로 전해지더라고요. 총각은 며칠 후 환한 얼굴로 다시 왔어요. 형님, 누님, 성공했어요. 정말인가? 진심으로 말했더니 통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웃음 주막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누가 부른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모인 것이었습니다. 춘복이, 옥단이, 고맙다. 너희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살기 좋아졌어. 사람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춘복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뭘 했다고 이렇게 해주시는지요? 저희는 그저 여러분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고마운 거야. 한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이 사는 게 뭔가?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아닌가?
너희 부부는 그걸 보여줬어. 옥단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야말로 여러분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 웃음도 여러분이 받아주셔서 의미가 있는 거지요. 옥단이 옥구슬 웃음은 우리 마을의 보물이야. 춘복이 말솜씨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주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춘복이, 옥단이, 너희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무슨 부탁이신지요? 이 웃음 주막을 계속해주겠나? 우리 마을에는 이런 곳이 꼭 필요하거든. 물론입니다. 저희도 이 일이 좋아요. 춘복과 옥단이 대답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후로도 웃음 주막은 계속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옥단의 아버지는 그런 딸내 부부를 흐뭇하게 바라봤지요. 그날도 여전히 춘복은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했고, 옥단은 환한 웃음으로 모든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막을 정리하며 춘복이 옥단에게 말했어요. 부인, 우리 참 복받은 사람들이요. 맞아요, 서방님. 처음에는 천냥 빚 때문에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 일이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네요. 부인의 웃음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소. 서방님의 말솜씨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웃음 주막 앞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아이들도 커서 우리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지요. 그렇겠지요. 웃음과 따뜻한 말은 대대로 이어져 가는 거니까요. 달빛 아래 웃음 주막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춘복과 옥단 부부는 그렇게 오늘도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옛사람들이 말하길 웃음은 마음의 재산이요. 말은 그 재산을 나누는 그릇이라 했습니다. 춘복의 말솜씨와 옥단의 웃음이 만나 이루어낸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은 장돌뱅이 사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옛사람들이 말하길 이런 일동이라 하여 한마디 말과 한 가지 행동이 모두 소중하다 했습니다. 춘복의 말솜씨와 옥단의 웃음이 합쳐져 천냥 빚보다 더 값진 보물이 되었지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며 참된 지혜는 갈등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화합으로 바꾸는 것임을 이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웃음은 마음의 재산이요. 말은 그 재산을 나누는 그릇이니라. 오늘날에도 춘복과 옥단 부부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한 웃음 하나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기를, 그리하여 모든 이가 서로 돕고 웃으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